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예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공무원들의 지적 수준이 그 부분에 있어서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국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크게 봤을 때는 나라 운명에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일본 같은 생각을 하고 지내다 보면 똑같이 될 거니 우리는 좀 더 많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시각으로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다. 이 사람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무지하고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일을 만들 때 저생산성이면서 돈이 많은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 일만 해도 먹고 사는 거지. 부의 스파이럴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악순환. 그 공무원한테 돌을 던지고 싶은 여러분들 마음은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저주만 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 일본인들한테 지금도 제가 열심히 일본 공무원들이나 일본 정부 정치가들에게 제언을 하고 있는 게 공무원 교육에 투자 좀 해라. 근데 대한민국은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이 공무원 교육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투자를 안 해요. 한국이 안 한다고요? 일본이 안 한다고. 아, 일본이 안 한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공무원들의 지적 수준이 진짜 낮아지는 거예요. 전문성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수준이 낮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고시 패스해갖고 공무원이 임관됐을 때는 최고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놨을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요. 20년 전에 똑똑한 사람 신입사원 넣어놨어요. 그럼 이게 올라가면서 세상이 바뀌고 하면 바깥에 공부도 좀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보수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건설이라는 분야를 얘기하면 20년 전의 건설과 지금의 건설은 전혀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건설 정치에 입안을 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보수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교육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 예산을 아끼는데 그런 걸 많이 아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예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공무원들의 지적 수준이 그 부분에 있어서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국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크게 봤을 때는 나라 운명에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에 그런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평가하기에 한국 정부가 하는 공무원 교육의 점수를 100점이라고 치면 일본의 경우엔 70점 내지 60점밖에 못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 그 정도예요? 전체적인 교육의 시간, 그다음에 교육의 수준. 일본의 전자정부가 수준이 이렇게 낮은 것은요. 공무원의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전자정부란 무엇인가. 이것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입안을 하고 추진을 해 나온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똑똑한 공무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 관료가 똑똑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그 정부와 진흥원이라든지 외부에 특채해갖고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무지하다 보니 IT 업체한테 정책 입안 자체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재팬 전략을 하라는데 이재팬이 뭡니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거를 IT 벤더들이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막 껄쩍껄쩍거려서 초안을 주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기득권 구조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더 우스운 것은 이 IT 기업인들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IT 기업인들도? IT 기업인들이 무지한데 이 사람들이 딴에는 정책 레포트를 주니까 그걸 받아갖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본들 그 수준인 거잖아요. IT 기업이 무능하다라고 제가 일본의 IT 기업이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IT 기업하고 일본의 IT 기업하고 국제 경쟁력을 따져보시면 하드웨어 말고요.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경쟁력. 뭐 대한민국의 하다못해 벤처기업 라인이라는 회사가 일본에 나가서 일본의 국민 메신저를 만들고 나스닥에 상장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게임 업체들이 글로벌에서 활동하고 하잖아요. 일본 업체가 어떤 게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일본 업체는 없어요. 일본 업체가 글로벌로 활동하는 거는 닌텐도라든지 일부 그 게임이라든지 일부만이지 나머지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무지하고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일을 만들 때 저생산성이면서 돈이 많은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 일만 해도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국제 경쟁에 자기들이 뛰어들 이유도 없고 해서
일본은 어떤 소프트웨어 솔루션 같은 게 없어요. 메이드 인 재팬의 솔루션이. 네네.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여기 판교, 테헤란, 그 구로, 디지털 네네. 단지 여기서 진짜 벤처 기업들이 잠 못 자가면서 솔루션 만들어서 막 PT 개발하고 글로벌 개척하겠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네.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단 말이죠.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안 해도 다 그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IT 기업들이 제안하는 전자정부 정책, 국가정보와 의료정보와 행정정보와 교육정보와 정책을 받아서 그걸 모르는 공무원이 그걸 입안을 해서 국회에다가 예산을 올리면 그거를 IT를 모르는 정치가들이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평가를 하고 근데 그 정책을 실현하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언론이라도 그걸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언론에서도 IT를 잘 모르니까 결국 언론도 비난할 수가 없고 국민들은 더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부의 스파이럴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악순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든 다시 제자리에 서려면 공무원이 똑똑해지던 정치가가 똑똑해지던 언론이 똑똑해지던 국민이 똑똑해지던 하면 거기서부터는 그 개선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서로 다 맞물려서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주체들이 전부 수준이 같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얼마 전에 일본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일본이 팩스를 쓴다더라. 예? 무슨 뭐 플로피 디스크를 쓴다더라는 우린 그 얘기를 듣고 막 놀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일본 밖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옆집에 보니까 저기도 팩스를 써. 우리도 팩스 쓰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일본에 있는 저희 집에도 3년 전까지 팩스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으로 일본 사람들 데려와서 한국을 보여주는 투어를 20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나와서 보면 여기는 팩스가 없네? 우리는 왜 팩스를 썼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우물한 개구리가 따로 없네요. 사실 그렇죠. 작지도 않은 나라인데. 야. 근데 이제 그런 함정이 저는 우리나라도 똑같이 일본 같은 생각을 하고 지내다 보면 똑같이 될 거니 우리는 좀 더 많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시각으로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다. 한국의 공무원 제도와 일본의 공무원 제도를 늘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좋은 점, 일본이 좋은 점을 좀 찾아내고 그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현재 일본에서는 그런 그 화두가 돼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요즘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 사회에서 정확하게는 제가 한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본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 한국에도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갈수록 사실은 이제 뭐 공무원 사회에 비해서 뭐 민간 기업의 뭐 대우가 좋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그때 사실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어떨 때는 뭐 민간 기업의 그 경기가 좋을 때 또 처우가 좋을 때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뭐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러면 차라리 그래도 안정적인 공직자가 낫지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들으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 저는 그런 생각 사실 좀 많이 했는데 뭐 쓸데없는 외유성 뭐 이런 출장 뭐 그다음에 연수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만 두루두루 세상을 보면서 견문을 넓히는 거 이 사실 그 공무원들이 거기에 돈 좀 쓴다고 해서 그게 그냥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그걸 잘 소화해서 뭐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을 그렇게 아까워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해 여름에 이제 그 노르웨이를 갔다 왔잖아요. 그 갔다 와서 이 나라가 뭐 실시하고 있는 이런 뭐 선진적인 전기차 정책 그리고 그와 관련한 뭐 어떤 정책과 제도 그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라고 하는 석유에서 나온 저 자금을 가지고 그걸 기금으로 조성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 또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알리기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직접 뭐 체험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온 공무원들이 있다면 또 자연스럽게 그런 정책들을 좀 배워와서
우리 사회에 접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견문을 넓히는 데는 그 견문을 넓힐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는 사실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 그렇죠. 충분히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일본인들한테 강의할 네. 기회가 많아요. 네. 근데 강의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건 알겠다. 공무원이 무능한 것도 내 알겠고 그 공무원한테 돌을 던지고 싶은 여러분들 마음은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저주만 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네. 차라리 저 공무원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잘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 사람을 부추겨서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야지 내보낼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예산을 쓰는 사람들인데 네네. 그걸 저주한다 해갖고 돌아올 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못한다라고만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공부를 못했는데 근데 공부를 못하니까 아버지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 좀 해야지 싶어서 그 책을 꺼내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너 뭐하냐 그래서 공부 좀 합니다 그랬더니 야 인마 네가 무슨 공부를 해 그래갖고 무슨 성적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던 공부도 하고 싶지 않아지잖아요. 그것처럼 공무원들은 어차피 그 일을 해야 되고 예산을 네. 하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해달라고 존중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이지 그걸 좁힌다 그래갖고 당장 후련해질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그 세상이 확 급변하는 이 세태에 있어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일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일본 공무원들하고 명함 교환할 기회가 있거든. 네. 일본 공무원의 명함과 한국 공무원의 명함을 비교해 보시면 대충 대한민국의 중앙부처의 과장급 명함이면 그 무슨 뭐 과장하고 슬래시하고 박사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일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게. 그런 걸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자, 뭐 한편으로는 우리 정치나 또는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불만 또 그리고 아쉬움 이런 게 많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또 공무원 사회가 뭐 말씀하신 대로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우리 예산을 쓰고 또 중요한 정책을 한편으로는 입안하기도 하고 또 각종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잘 배워서 진짜 국리민복 차원에서 올바른 정책과 제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또 북돋아주는 뭐 역할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하여튼 박사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또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